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래퍼 겸 배우 겸 법률사무소 사무장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삼중생활하고 있는 야. 합기님이요? 네네, 받침이 피울입니다. 네. 여기 어디잖아. 네,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놔봐. 하나가 아닌 그 모두 힘과 능력 또한 목표가 아닌 조구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앞서 빛났어 꿈에 내가 불을 지펴 맞서 그게 내일처럼 이제 왔지 그대만의 나 바로 내 앞길 이제 아니 근데 그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사무장님이세요? 네네. 보통 드라마 속에서의 느낌의 그 사무장님하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사무장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예, 보통은. 예, 약간. 맞아요. 정확하게.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라서 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이시면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에서 곤란이나 갈등 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 상황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법리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굳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랩이에요, 랩. 변호사님이 싫어하거나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예. 여러 기획사에 이렇게 데모를 돌렸는데 어느 한 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투팍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 보고 도착을 해서 헤드 CEO 그 부분이 오셔서 딱 앉으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데모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네, 그분들이 바라는 외모가 저는 아니었던 거죠. 네. 좌절과 동시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다짐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종종 하다가 결국엔 군대를 가게 되죠.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랑 정말 비슷한 외모의 관장님이 오시더니 자네 골격이 좋은데 혹시 선수 한번 안 해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난 운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앨범을 낼 거야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동도 배우고 직장도 얻게 되니까 좋다고 근무를 섰는데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다행히 안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은 크게 사고 났는데 얼굴도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으니까 이게 성형수술을 2번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차피 다시 사는 거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앨범을 준비를 하다가 내게 됐죠. 내게 됐습니까? 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32살이에요. 그게 좀 하시는 앞에서만 하지마 도망가와 내가 나의 인내심을 있게 할 것들 모두 다그 범인 따위 전부처럼 꺼져버려 이제 그건 나와 상관없어 아니 또 래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또 배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랩을 하던 당시에 친한 친구가 배우였어요. 그래서 배 친구 덕분에 그 연예인 축구단 가가지고 축구도 못하면서 이렇게 괜히 이온 음료도 이렇게 얻어 마시고 막 그리고 목적은 축구가 아니고 끝나서 이제 되게 배우분들 예 그렇죠. 사실 주된 경기보다는 이제 끝나고 회식, 나서의 회식. 이제 회식이 또 항상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네 가서 그 영화계 관계자분들이 너는 괜찮다. 캐릭터가 좋다. 네, 그러면서 연기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조언을 들어서 처음에 이제 독립 영화를 몇 편씩 찍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상업 영화가 들어가는데 너 이번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길래 첫 상업 영화 촬영을 그때 하게 되었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장편 영화 26년이라는 영화예요. 20년. 예. 거기서 수호파 조직원 역할이었어요. 깡패.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깡패.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안 했어요? 요대로 거기 갖다 놓으면 바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혹시 지금 이 양복도 그렇게 좀 그럴 때 맞춰놓은 양복 아니세요? 근무할 때도 있고요. 촬영할 때도 있고요. 네.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총 몇 편의 작품에 출연하셨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 독립영화 포함해서 20여 편 그래도 뭐, 출연한 네. 것 같아요. 네, 그 박보영님 나오는 힘센 여자 도봉 어, 중에서 여긴 어떤 역할입니까? 백탁파 조직원 역할. 그 전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또 작품. 거기서는 건달 1 역할이었습니다. 네, 아들의 전쟁에서는요. 거기서는요 박동호 부하 역이었습니다. 네. 니 뭐고 뭐? 나 아가 이러면 눈이고 마시. 투캅스에서는요. 거기는 깡패 아니었어요. 오락실 손님이었습니다. 네. 우리 갑순이에서는요. 거기서도 깡패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달 같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학기님이 근데 이렇게 뭐 배우 활동도 하시고 래퍼로서 뭐 이렇게 뭐 계속 음악 활동도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출근하시는 곳은 법률사무소죠.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무장 일을 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때 다시라는 곡을 이제 제작을 하던 와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생 신분의 변호사형을 그때 만났던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또? 긴 그 수험 공부를 끝내고 트로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이 야 이게 참 진짜. 그러고 있다가 그 형이 연수원 생활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는데.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사무장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8년 차까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변호사 형님도 참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근데 녹음실에서 저는 트로트를 했고 합기는 힙합을 했는데 합기가 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기 씨 저 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랩을 배우게 되면서 둘이 친하게 됐습니다. 힙합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법으로 치면 레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합기한테 그런 레걸 마인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딱 방문했을 때 그걸 맞이하는 직원이면은 합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도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합기 역할은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상담 업무를 과연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제 합기가 이제 위로를 이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업무를 좀 많이 보세요?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는요 민사, 형사, 부동산, 채권, 빡센 것 쪽으로 좀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사무장도 이게 자격증을 따셔야 되나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이고요. 예. 절대 법적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직 법조인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무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 네네. 활동을. 네. 아니 왜냐면은 그 사무장이신 분들도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법리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쪽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얼마큼 힘들게 했느냐 따져가게 되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네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네, 이제는 좀 짬이 좀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왜냐면 이제는 이제 경험이 좀 쌓여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넌 뭔데 사무장이지 왜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또 물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먼저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거나 평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더니 당신 이 사람 누구냐고 이게 어떻게 사무장이냐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 직원 신분증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놨더니
아 지금 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어휴. 아니 저 오해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보면 보통 위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선 서에서는 이제 서장님 바로 밑에 참모로 있습니다. 와, 3개가 있으시네. 3개. 세 계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에 우리 그 송지연 과장님의 이제 그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게 좀 그 경력 끝판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송지연 과장님의 경력을 하나씩 그동안의 한번 저희가 경력이요.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화가셨는데 네.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계 거기 은행.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일자리를 알아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경력 무관, 뭐 전공 무관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문과, 이과 그리고 미술 쪽을 뽑는다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좀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네네. 좀 이렇게 정해져 있었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네네. 그때도 외국계 기업들은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음. 경력 무관하고 영어 점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네. 쳐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직업을 또 뭐 찾으셨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설마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니,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그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날 봐야 되는 분량은 다 받고 잤어요.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 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네, 제 아침에 네. 아침 10시부터요? 네. 아침 10시부터 아침에는 새벽 일찍이 4시까지요? 잘 못 일어. 네네네. 제가 1년을 나눠봤거든요. 이 책 페이지 수와 과목과 시험 일정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그날 소화해야 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렇게 오늘 얼마나 보고 그거를 다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몇 페이지나? 보통 뭐 200페이지, 뭐 300페이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에 200페이지, 400페이지. 그날 배우는 과목의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돼야지만 되는.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1년 안에 끝냈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집에 딱 방에 들어오면 집이 아니고 방인데 그때는 방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권투 선수가 하루 종일 링에서 막 맞고 들어오는 느낌? 오늘도 예, 여기까지 봤구나.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어우,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밥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삼립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봐.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뭐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소의 출발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 인정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경찰이 요청하는 게 영장 발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법리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받겠다고요. 법원한테 직접.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2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